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4년 8월 14일 5시 녹화방송입니다. 지금 녹화하고 있는 이 시간은 3시 55분입니다.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일 8월 15일 광복절 행사, 그야말로 전대미문에 광복회장이 참석하지 않고 야당이 참석하지 않는 그런 광복절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종찬 광복회 회장은 결자 해지하라. 지금 보면 정부는 김구를 테러리스트 만들기 위해서 김형석 독립기념관 관장을 임명한 것이다 라고 목리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김형석 교수도 아니 내가 언제 뉴라이트 역사학자였단 말인가. 지금 일부 이른바 과거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의 자손들이 너무 흔한 얘기로 권세 누리고 갑질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봤을 때 이것이 그야말로 고하 송진우 한민당의 초대 당수죠. 그 다음에 백범 김구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 주석을 했던 임정파와 그 다음에 국내에서 독립운동 내지는 해방을 위해서 애썼던 국내파 간에 벌였던 1945년 해방 직후의 그 혼란상의 재판, 역사 전쟁이라고 봅니다. 이 고아 송진우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해방을 맞고 제일 먼저 빠르게 움직였던 것은 공산당 계열이죠. 박헌영, 그 다음에 중간에 어정쩡했던 몽양, 여운형 등이 이른바 건준, 또 인민공화국 인공을 세웁니다만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또 상해에서 그동안 독립운동을 했던 상해 임시정부 요인들도 미 군정청에 의해서 정부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귀국도 환국이라고 그러죠. 환국도 개인 자격으로 환국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당시 독립운동하는 단체들이 여럿 있었고 또 국내와 전혀 연계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미 군정청은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내에서 그동안 일제 35년 기간 동안에 인촌 김성수라든가 또 설산 장덕수라든가 그다음에 고아 송진우 같이 국내에 남아서 그래도 보면 좀 온건하게 일제와 대화하면서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이런 국내파들, 또 해외에서 상해에서 격렬하게 무장투쟁을 했던 세력들과는 알력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 흐름이 지금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이종찬 씨 같은 경우는 상해 임시정부 이시영, 또 본인의 할아버지인 이회영, 이시영 형제, 그러니까 흔한 얘기로 김구 선생을 필두로 하는 임정파입니다. 이번에 이종찬 지금 광복 회장이 계속 문제 삼고 있는 것은 김진, 그러니까 김구의 증손자가 되나요? 김진 씨를 갖다가 아마 독립기념관장으로 밀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게 무산되면서 이제 고하 송진우를 연구하는 데 필생을 바쳐왔던 김형석 교수, 이 사람을 갖다가 이제 몰아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김형석 교수 같은 경우는 역사학자로서 이제 고아 송진우, 우리나라 이제 흔한 얘기로 해방 직후의 우익의 우파의 거두죠. 한민당의 초대 당수니까 연구해왔던 사람이고, 이 송진우의 손자가 누구냐 하니까 송상현, 서울대 명예 법대 교수 송상현 명예 교수고, 송상현 교수가 학생으로 지도했던 사람이 누구냐니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복잡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구를 갖다가 거의 우상으로 모시다시피 하는 임정파, 특히 이종찬 광복회장 같은 경우는 송진우를 평생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연구해왔던 김형석이 못마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구마구 조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좌파들, 지금 보니까
이종찬 씨가 나서고 그러니까 지금 뭐 야당 뭐 조국 같은 경우는 오늘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 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10번째 조선 총독이다. 참 이 조국 같은 사람은 어찌하오리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일반 임정파들이 화가 날 만도 해요. 왜냐하니까 마침 어제 그제 결정된 게 뭐죠?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을 갖다가 용산 옆에 한미 동맹의 상징으로 거기에 독립 초대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을 짓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종찬 씨 같은 경우는 이거 지금 김영석 교수를 갖다가 독립기념관장에 앉히는 것은 한마디로 백범 김구를 갖다가 테러리스트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이 흥분하는 이유가 올 초에 있었던 건국전쟁이라는 영화 있습니다. 보셨을 겁니다. 저도 봤습니다. 건국전쟁 보면은 그 건국전쟁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보면 일종의 명예회복 차원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칭송하는 가운데 백범 김구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김구와 유엄한 당시 1948년 한국 서울에 있었던 자유중국, 그러니까 중화민국이죠. 자유중국의 공사 김구 유엄한의 이른바 그 비밀 대화록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공개하면서 김구가 조금 이른바 격화되는 듯한, 그러다 보니까 김구 유엄한의 그 대화록은 한마디로 김구의 아킬레스건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종찬을 비롯한 좌파들, 그들의 입장에서 시각은 분명합니다. 이 일종의 역사 전쟁인데요. 1910년 우리가 경술국치에 나라를 빼앗기고 1945년 해방이 되고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고 나라를 세웁니다. 근데 1919년에 이제 상해 처음에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김구가 아닙니다. 김구는 나중에 주석이 되는 거죠. 그때 이승만 대통령 임시정부에서 이승만 대통령 밑에 경무국장이었죠. 자, 그런데 이 좌파들이 보기에는 이런 거예요. 자, 그 당시 조선 총독부 치하에서 한반도에 살면서 어쨌든 뭐 그 사이에 창씨개명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른바 일제 탄압이 있었는데 그 당시 뭐 고아 송진우가 되었던 인천 김성수가 되었던 그 어느 누가 되었던 간에 심지어는 몽양 여운형까지도 다 조선 총독부하고 때로는 가서 차 마시고 대화하고 협상하고 그러면서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나쁜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에서 뭐 강압을 하려고 그러면 그래도 그 당시 2천만 조선인의 대표자 격들인 사람들하고 대화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좌파들이 보기에는 너희들 고아가 됐던 누가 됐던 결국 일본하고 타협한 거 아니냐. 우리 김구 선생을 비롯한 이회영을 비롯한 또 윤봉길을 비롯한 이 사람들은 다 떠나서 상해에서 어디에서 무장투쟁을 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좌파들이 좋아하시는 김일성 같은 경우는 때로는 저기 주보중 부대에서 때로는 러시아의 88여단에서 어쨌든 비록 소련 계급장을 달았지만은 무장투쟁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국내에서 한반도에서 일제 조선 총독부하고 대화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은 사실상 반민족 친일 행위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 역사 전쟁입니다. 이제 그들이 그나마도 지금 제일 이승만 대통령을 갖다 100년 전쟁 등을 통해서, 물론 13년 전 얘기입니다만은 계속 격화시키려는 건, 이승만 대통령은 국내에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트집을 잡냐니까, 이승만 너는 결국 45년에 들어와서 미국하고 결탁해서 그다음에 일제하에서 어쨌든 일본 조선 총독부하고 대화했던 그자들의 한민당,
그쪽 계열의 힘을 갖다가 바탕으로 해서 대통령 된 거 아니냐. 너 기회주의자다. 이런 식으로 조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마당에 자기들로 봐서는 김대중 정부 출범하자마자 민족문제연구소 등이 중심으로 해서 뭐 4천 몇 명에 달하는 뭐 친일 명단을 발표하고 또 노무현 정부 들었으면서 정부에서 법을 만들어서 뭐 1,001명에 달하는 뭐 친일 명단을 확인하고 그런 식으로 이른바 친일몰이를 하면서 자기들만이 정통성이 있다. 그리고 짐짓 듣기에는 마치 항일 투쟁을 했던 김일성에게 정통성이 있는 듯 주장을 해왔어요. 해왔는데 이게 보니까 2014년, 2015년 되면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교과서 이제 국정화해서 크게 한번 붙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완전히 박살을 내서 이제 역사의 주도권은 자기들 중심으로 역사를 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건국전쟁 등 이제 우파들의 반격도 만만치 않은 가운데 드디어는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을 갖다가 용산 대통령 사무실 옆에 이제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마당에 마침 김구 사실 보면 이제 고아 송진우는 1945년 12월 30일 암살당합니다. 뭐 한현우 등 젊은이들 그 당시 재판 그 기록 등등을 보면은 김구 백범 김구가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는 안 나왔는데 백범 김구의 가장 가까운 측근들이 그 결행에 옮기기 전에 그 한현우 등 그 이른바 저격범들하고 만나서 얘기했던 흔적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고아 송진우가 피살되기 암살되기 3일 전에 고아가 백범을 갖다 경교장으로 만나러 갑니다. 만나러 가서 그 당시 이른바 모스크바 3상회담의 결과를 갖고 서로 대화하면서 서로 언성을 높이는 대목들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임정 요인들 그러니까 백범이라든가 신익희라든가 뭐 이범석이라든가 지청천 이런 사람들은 국내에서 이른바 애국 계몽 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친일파다하고 몰아붙였었어요. 그 흐름이 지금까지 와 있던 것이고 그 흐름 속에서 결국은 이제 이종찬 씨 같은 경우는 나이 이제 90에 약간 목리를 부리면서 지금 고아 송진우 뭐 현재 흐름으로는 역사학계에서는 고아 송진우 이른바 암살의 뒷 배경은 백범이다 하는 것은 뭐 사실상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는 그런 부분입니다. 직접 지시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죠. 근데 이 고아 송진우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평가해왔던 고아 송진우는 우익의 지도자거든요. 김영석 교수고 이걸 갖다 빌미 삼아서 야 뭐 김영석이 너는 뭐 친일을 갖다가 뭐 하는 뭐 사실상 친일 뉴라이트 아니냐. 심지어는 김영석을 갖다 임명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가르쳐서 지금 용산에 일제시대 때에 밀정이 있는 게 아니냐는 그런 막말을 갖다 뇌까리면서 역사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내일 모르겠어요. 밤사이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일로 예정되는 광복절 행사가 두 동강이 나고 이런 반쪽짜리 행사가 되는 뭐 그런 시대적 배경입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은 건국절 이 건국절 문제도 그래요. 건국절 처음 해보면 2019년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수립일을 건국절로 만들려고 추진했습니다. 하다가 슬그머니 빠졌습니다. 왜? 북한에서는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김일성의 항일투쟁 이렇게 연결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북한 눈치 보는 문재인이 슬그머니 빠졌어요. 근데 이영훈 교수 등 이른바 조금 우리 우파 내에서도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곧 건국이다.
이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1919년 상해 임시정부부터 그러니까 1948년까지 29년에 걸친 장구한 이른바 건국 과정이었다. 1910년에 조선 대한제국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1919년 상해 임시정부에서 우리가 사실상 선언, 그러나 우리 선언만 했을 뿐이지 뭐 주권이라든가 뭐 국민이라든가 영토가 없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면서 차곡차곡 가면서 결국은 1945년 해방을 맞고 48년 우리가 헌법을 만들고 나라를 갖다 정부를 수립함으로써 건국이 된 것이다 라는 것이 이른바 우파 역사학자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이 대목에 대해서 지금 이종찬을 비롯한 야당 좌파들은 건국절을 48년으로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라고 목에 핏줄을 세웁니다. 그건 간단하죠. 건국절은 북한이 용납 못합니다. 북한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는 아직 남북한 공이던 나라가 선 게 아니에요. 통일이 안 됐다는 거죠. 모르겠어요. 그 무슨 뭐 궤변인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1776년에 독립선언 이후에 실제 워싱턴 대통령이 취임한 게 1789년입니다. 13년에 이른바 네이션 빌딩, 국가 건설 과정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독립 과정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이 독립 과정을 갖다가 무시하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죠. 건국절 즉시 취소하라.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건국절 추진하지도 않고 그럴 계획도 없고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근데 잠깐만 생떼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어제 그런 얘기했죠. 건국절이 이 국민들이 먹고 사는데 무슨 도움이 되는가. 근데 국민들이 먹고 사는데 도움은 안 돼도요. 대한민국 지금 이른바 좌파들이 제3차 역사전쟁 벌여왔는데 피하면 안 됩니다. 결연히 맞서야죠. 근데 좀 걱정스러워요. 왜 우파 내에서 국회의원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좌파들은 자기들끼리 인문학적인 그런 태세를 놓고 끊임없이 대학 시절부터 자기들끼리 계속 토론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논리의 틀이 있습니다. 근데 우파 정치인들의 대다수는 사법고시, 행정고시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인문학적인 역사라든가 이런 것을 놓고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기보다는 자기 공부해서 고시 패스해서 벼슬 대고 벼슬이 올라가다 보니까 나중에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뭐 대통령부터 솔직히 말해서 한동훈 대표까지 다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 역사 문제 갖고 논쟁 붙으면 좌파들의 판판이 깨집니다. 참 걱정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